그런 실제 물리학을 하면은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고 뭐 확인하고 이런 것은 없나요? 제가 질문 최근에 카페에 올렸던 게 양자 과학을 하다 보면 이제 전자를 칸막이에 구멍을 아주 얇게 뚫고 전자를 쏘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 칸막이 뒤에 바로 전자가 박혀야 되잖아요. 물질이라면. 근데 이게 구멍을 2개 뚫어놓고 전자를 쏘면 그 구멍 뒤에 바로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맺히는 게 아니고 얘가 파동처럼 행동을 해서 여기도 찍히고 여기도 찍히고 이런다는 실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자라면 바로 그 슬립 뒤에만 상이 맺혀야 되는데 얘를 이제 진공 속에서 실험을 하면 입자처럼 행동을 안 하고 파동처럼 이렇게 이렇게 물결을 간섭하는 것처럼 막 사방에 맺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실험을 통해서 입자가 파동성도 갖고 있구나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제 파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그 뒤에 상이 맺힌 게 파동이라면은 파동도 파형이 있잖아요. 네. 파동도 어떻게 보면 우리 뭐 리듬처럼 파형이 있는데 그 파형에 맞게 맺히나요? 어떠나요? 네,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 공식으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딱 맞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동이라는 데 대해서 맞게. 네. 그럼 이렇게 그거 하면 여기저기 맺힌다고 그랬죠? 네. 그 계산에 의해서 예측한 거랑 똑같이 파동이라고 전제를 하면은 맞아떨어진다. 네.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얘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빛을 부딪혀서 이렇게 눈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지. 검출기에 들어와야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섭을 하면 입자로 행동하고요. 진공에 두고 이렇게 암흑상자에 두고 빛도 없고 아예 간섭이 없게 두고 나중에 이렇게 관찰했을 때는 얘가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안 했을 때는 파동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간섭이 있으면 입자로 행동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물리학자들은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아직 정설은 없고 약간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물리학은 학부까지 했나요? 네, 그래서 깊은 지식은 없는데 이제 혼자 유튜브도 찾아보고 책 읽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직장생활 좀 하다가 지금 이제 한의학 전문대학 한의학 전문대학 나와서 자기 시험 있나요, 그것도? 이제 제가 4학년 과정인데 제가 3학년 1학기까지 했고 4학년을 졸업하면 전문대학이 4년 과정이야? 네, 전문 대학원인데 대학원 대학교. 네, 대학원인데 대학교랑 같은 개념. 그게 4년 과정이야? 네. 그러니까 원래 6년 과정을 4년에 압축해서 하는 거고 졸업하는 동시에 이제 국가고시를 치는데 그거는 거의 90% 이상이 합격하는 거라서. 결혼을 했어요? 여자친구는 있고 아직 결혼 안 했고 공식적인 결혼 안 했고. 예, 좋아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그것 때문에 그 궁금함 때문에 삶이 불편해요? 아니요, 불편하진 않은데 계속 우주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도 우주의 시작이 뭐고 그럼 그 전은 뭐고 아니면 우주의 바깥은 뭐고 계속 그런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하는 것들이 약간 시시하게 느껴지게 그런 궁극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령 우주에 대해서 우주의 조금 전에 표현이 우주의 밖이라고 그랬죠? 네. 우주의 밖에 그걸 아는 거와 지금 삶하고는 안다고 해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을 텐데 네? 안다고 해도 역시 삶은 지금 현재의 경험되는 그 삶일 거고 모른다고 해도 그 삶일 거고 안다고 해도 그 삶일 텐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저도 모르게 궁금증이 계속. 그러면 이제 한번
또 편안하게 기대고. 아, 네. 이제, 자, 이제 편안하게 네. 한번 이제 그러면 뭐든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일단 제가 지금 한의학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조금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경혈이나 혈자리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실제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한약을 보면 기라는 게 뭐 흐르는 게 의미가 있기도 하고 의미가 없기도 해요. 그런데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댐을 막을 때 댐을 되게 평지에 댐을 만들지는 않죠. 그러니까 큰 댐들은 대부분 산과 산 사이의 어떤 계곡을 이렇게 막죠. 그럼 막는데 어디에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그 지형이 안반으로 된 지형인가, 또 이게 가장 이게 가까울수록 막기가 좋은 거죠. 안에는 넓고 밖에는 요렇게 와 살이 거의 붙어 요만큼만 막으면 되죠. 근데 이게 모래다 이러면 이거는 막아봤자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 가령 이 어떤 지형, 어느 지점 이런 게 중요하죠. 아무 때나 막는다고 그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는 없죠. 경유도 그와 같아요. 경유도 그와 같이 예를 들면은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때 어때요? 동맥이면은 피가 나가는 흐름이고 정맥은 들어오는 흐름이죠. 그러면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따라 가지고 아마 그 동맥이 하는 역할과 정맥이 하는 역할인데, 만약 여기에 어느 한 군데 고장이 난다든가 막힌다든가 라고 했을 때 이게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 현상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현상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현상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봤을 때 가령 어디를 예를 들어서 동맥이 지나가는 자리들이 있어요. 지나가는 자리가 있고, 또 지나가는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손으로 만져진 자리가 있고 만져지지 않는 자리가 있어요. 내가 이러고 보니까 내가 한약을 잘하는 것 같네. 전혀 모르지만은, 자, 우리가 이렇게 만져보면은 만져지는 데가 있고 잘 안 만져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그런 가령 댐을 막는 것 같은, 또는 댐을 막혀있으면 뭘 터는데 어디를 터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흐를까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일종의 경혈이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으로 어떤 막힘을 풀 수 있다든가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혈이니 경혈 이런 것은 중요하죠. 근데 그게 이제 저희는 배울 때 어디가 어디에 효과가 있고 어디가 어디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배우는데 그걸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왜 그런지를 모르고 그냥 외우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는 결국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가령 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이래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렇게 꼭 눌러보면은 예를 들면 이게 어디로 연결되는지가 느낌으로 파악될 수도 있지요. 네. 또는 어떤 임상 실험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로 인해 가지고 그런 혈이 거기를 통해서 어디로 뻗쳐가는지, 대개 혈은 모이거나 통과하는 어떤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가령 그게 예를 들면 얼마든지 이 확인이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달달 외워가서 지식교라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바르게 안다라고 하기도 어렵고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직접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임상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한의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성인들이 일반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더 민감하게 느낀 거를 기록했다고 믿고 싶은데 또 한쪽에서는 그런 건 말이 안 되고 그냥 경험적으로 누적되어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 진의를 근데 임상가들은 여기 이쪽이 아픈데 이쪽을 침을 놔서 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저는 그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한두 케이스가 낫는다고 해도 그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예.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면은 왜 그런지 모른다고 해서 예를 들면 그건 전혀 근거가 없다, 효과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가령 우리는 어떤 현상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뻔히 보이고 이래도 그것이 왜 일어난지 모르면은 기적이다, 신기하다, 가령 뭐 귀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즉 물리, 삼으로 이치죠. 삼으로 이치예요. 근데 그 물은 아마 물리에서 물은 단지 물건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주 만물 만상의 이치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물리하면 사실 거의 우주를 다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일어나는 거고, 가령 이게 어떤 신비한 그런 물리라고 하는 이치에 반하는 어떤 초능력이 개입된 어떤 초자연적인 초이치적인 어떤 존재가 개입돼서 그런 이치와 무관하게 또는 이치와 반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즉 물리에 반하는 그런 현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 이치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도대체 기적이다, 신비하다 또는 믿을 수 없다 라고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쪽을 찌르는데 이쪽이 낫는다 라고 도대체 이치적으로 설명은 못하지만은 오랜 임상을 통해서 여기를 찌르니까 여기가 괜찮더라 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신비한 것도 아니고 증거가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우주 만물 만상은 독립돼서 어떤 다른 조건이나 환경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다시피 여기에 나비 몸짓 하나가 태평양 바다 정도에서는 태풍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모든 것은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하는 것으로서는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우주 만물 만상은 연관성이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찔렀을 때 효과가 바로 눈에 보이면 저도 그런 원리에 개의치 않고 그걸 쓰겠는데 바로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일단 양방 쪽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계속 비판하고 있고 한의계 내에서도 이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거는 스스로 확인돼야 돼요. 그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임상으로 확인되는 거죠. 임상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한의학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론이 도대체 언제 시작됐겠어요? 이론 이전에 먼저 어떤 누군가가 이론이 없어도 경험을 통해서 터득된 누군가가 있고 그 사람이 자기 경험을 적어놓은 게 이론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론은 이론이 먼저가 아니라 경험을 통한 자가 깨달음이 먼저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겼죠. 그 다음 사람은 이 사람은 기록이 없이 터득해서
깨달음을 기록을 남겼는데 그 다음 사람은 기록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은 깨달음이 아니죠. 남을 그냥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이치는 몰라. 이치는 몰라. 그럼 혈자리가 조금만 달라져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경험을 통해서 하는 사람은 가령 그런 것이 달라지면 달라진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완전히 의미 없다고 하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치적으로 분명하다, 깨달음이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할 수가 있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나는 잘은 모르지만은 태양이 태양이 어쩌고 이런 체질도 많고 라고 하는 거 봐서 이 사람이라는 혈자리가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응? 모든 사람이 똑같은 구조와 똑같은 이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외우는 사람은 예를 들면 어디 혀를 어디로부터 몇 촌 아래, 몇 마디 아래 이렇게 아는 사람은 위험하거나 제대로 아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을 진단을 해보면은 진단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구당 선생 얘기를 최근에 한번 보니까 이렇게 자기는 진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보고,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혈색이라든가, 안색이라든가, 그 사람의 자세라든가, 그 사람의 손이 어디로, 사실 손이란 불편한 데로 자꾸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세는 어디가 불편하면 어디 이렇게 굽든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이 사실 그 사람 가만히 보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물어서 들어보고, 눈으로 보고, 또 만져보고, 또 뭐라고 그러더라? 망문문절, 이게 한의학에서 진단하는 방법. 보고, 듣고, 보고, 듣고, 물어보고, 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그것을 발견해내는 거지, 이론을 배워가지고,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 터득된 사람과 이론을 달달 외워가지고 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을 외운다고 한다면, 이론을 보면 이해가 안 되지.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라면은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죠. 이게 제가 한의학을 꼭 잘하기 위해서 깨닫고 싶다 이건 아니지만, 근데 이왕 제 직업으로 할 거, 제가 확실하게 이제 느낀 바로 명확하게 이제 진료를 하고 싶은데 중간중간에 한의에 배우다 보면 중간중간에 자기가 뭘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 이제 손 하나에도 온몸이 들어있다 그래서 얼굴 하나에 여기도 눈, 코, 입 이렇게 배치하고 근데 이런 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 수가 없고 너무 이론이 많은데 그러니까 저런 저도 이제 만약에 깨닫게 된다면 그런 게 자연적으로 이런 신체 그런 지혜도 터득이 되는 건지 그 점하고는 달라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상을 잘 안다라고 하면 별개예요. 기본적으로 이 현상 이게 실체가 아니다 라는 거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이치를 알아야 해요.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혈이 어디냐, 경락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또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까지 모르죠. 이런 현상은 몰라요. 이런 현상은 사실 삶에서 그렇게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은 한의학은 양방에 비해서는 좀 더
이 원리적인데, 이치적인데 좀 더 가깝다라는 거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현상학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치적으로 본다면은 뒤바뀌어져 있어요. 이 한방 또한 이것이 하나의 존재다. 존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실체다라고 하는 그 기본 전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락이니 뭐 혈이니, 예, 그리고 치료법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치적으로는 이게 존재가 아니고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재로 보고 들어가는 거와 애초에 존재가 아니고 현상이라고 하는 데 대한 분명한 이해로서 현상은 실체가 아니다는 이해가 있는 거와는 어떻게 보면 접근법이 완전히 정반대 방향에서 접근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현상이라는 측면에 가서 만나기는 해요. 만나기는 해도 우선 이쪽에서는 완전 존재라는 전제하에서고, 이쪽은 존재가 아니고 현상적이고 어떤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드러난다는 거죠. 바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어떤 설릿에 뭔가 갔을 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현상 입장에 있느냐 아니면 이 작용의 이치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딱히 어디에 어떻게 된지 이런 것은 별 관심이 없지만은 이게 하나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존재라면은 세팅이라고 한다면은 똑바로 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이 순간순간의 이 조건에 따라서 이거는 계속 사실은 매 순간 찰나찰나에 변하는 거예요. 변할 수밖에 없는 이치인 거예요. 이걸 이제 뭐 간섭이니 뭐라고 하지만은 단순히 그것도 아주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우주 만물 만상에 작용되는 이 작용 간의 이치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진공이나 거기에 다른 힘이 미치지 못하는 조건이라고 한 이것 또한 어떤 한계 내에서지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요 통 자체에서도 또 어떤 힘이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지금 개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진공 공간이라든가, 또는 하여튼 여러 가지 이름이, 병원에서는 무균실이라든가 그런 게 있지만은 무균, 진공 이런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특정 범위 내에서의 얘기지, 그것만 가지고 전부 다 정말 무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 정말 진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또 궁금한 게, 그러면 부처님이나 깨달으신 분들은 그런 과학적인 사실, 항상 말씀하셨듯이 현미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앉아서 그 깨닫는 것만으로 어떻게 이게 실존이 아니고 전멸하는 그런 건지, 어떻게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건가요? 예.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체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보이는 요 현상은 뭐라고 그럴까, 그냥 이 현상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작용이라고 저는 이제 맨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작용의 현상이 뜬금없는 현상이라는 있을 수가 없죠. 뜬금없는 현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참 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가 이런 보임이라든가 느껴짐이라든가
들림이라든가 냄새 맡아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느껴지는 어떤 것이 있죠. 근데 어떤 것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령 물리학적으로 독립되거나 특정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맨날 어떤 것 그러면은 이 대부분 항상 뭔가 하나의 어떤 실제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오히려 사건, 이벤트, 해프닝 같이 일어나고 사라짐이에요. 이건 어떤 면적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게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상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그렇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사라짐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봐요.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 생각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나요? 물리적으로 생각을 특정할 수가 있어요? 네. 특정한다는 것은 뭐죠? 예를 들어서 이치적으로는 경도 얼마, 이도 얼마, 예를 들면은 이것도 물론 경도, 이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특정할 수 없는 거지만 그냥 편의상 생각하는 관념일 뿐이지만은, 예를 들면 어떤 위치, 장소, 이제 더 나아가서 무게, 색깔, 부피, 이런 걸로 우리가 어떻다고 규정할 수 있는 그라고 우리는 되게 이제 그 실제 어떤 특정 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라고, 그런 물질 또는 입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 물리적으로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물리적으로 그런 것이 없다는, 이것도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고 특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지금 물리학에서 거의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요? 자,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뭐가 이렇게 보이는 건가? 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떤 거라고 했을 때, 어떤 것 할 때 그것은 물건이라든가 독립되거나 특정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일종의 이 전기 신호와 같다, 또는 이 스위치와 같다. 스위치는 붙고 떨어지는데, 붙고 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신호는 이거는 도대체 규정할 수가 없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작용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짐은 있는데 시간도 무게도 규정될 수 없는 이런 것, 그것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수없이 그렇게 작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파동도 파동이 아니라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은 궤적, 시간적인 착각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가 빨리 지나가면은 여기에 뭔가 선이 남는 것 같은데, 이 선은 이미 실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나고 없는데 그것에 의해서 주변 환경이나 이렇게 해서 뭔가 구름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빛에 의해서가 어떤 착시적인 그런 게 남는 거지 실제가 아니죠. 그래, 그와 같은 현상들이다. 지금 파동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계속 이런 물결 모양 그 자체를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 실제가 아니라 그냥 생각 속의 일이, 생각 속으로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맨날 이야기를 해요. 자, 지진계를 한 거예요. 지진계로 찍으면은 지진의 급격하게 일어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는가?
지진계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매 순간은 어떤 점을 하나 찍을 뿐인 거예요. 매 순간의 움직임에 해당될 때 그럴 뿐인 거예요. 요것은 지금 우리는 점이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점도 아니죠. 점이라는 것 또한 이미 면적과 이런 건데, 면적 그런 것이 아니죠. 어느 한 순간에 그것은 어느 한 어떻게 보면은 면적도 없고 길이도 없고 오로지 하나의 점인데, 이건 점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우리는 점은 이미 보이니까 이미 면적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일어난가 사라짐, 이건 거예요. 설치 붙고 떨어짐, 그냥 이건 거예요. 자, 이게 그렇게 된 게 요렇게 나오죠. 요렇게 나온 것은 요게 사실이 아니라 사실은 매 순간은 그 어느 한 지점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그 어느 한 순간에 한 점 이거죠, 그냥. 그래, 그 점은 파동이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 이미 시간 개념이 들어가가지고 만들어진, 이거는 관념이고, 생각 속에 있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은 없어. 이런 사실이 어디 있어? 그 중에 어느 한순간 일어나서 찰나. 그냥 이것뿐이죠. 지금 일어났다 사라짐이라고 또 얘기를 들으면 무언가가 존재했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작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어떤 에너지라든지 어떤 그런 힘의 이동, 끊임없는 이동이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그건 아니면 실제는 이동이란 없다. 이동이란 실제가 아니다. 자, 이동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동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동이란 없다는, 이동은 착시다. 착각이다. 무슨 말이냐? 일어나고 사신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우리는 지진이 일어나서 막 흔들리고 막 흔들라고 그러지만은, 그런 흔들림은 착시다. 어떻게 보면, 경험 그 매 찰나에는 움직임이 아니라, 그냥 그 찰나의 그것인데, 그것은 움직임이 없는 거다. 그래서 시간 개념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다고 착각. 네, 시간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실제가 아니에요. 시간은 실제가 아니에요. 봐요. 우리는 지금 경험을 계속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경험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계속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매 찰나에 어떻게 보면 사실이 순간적으로 찰칵하는, 그 경험일 뿐인 거예요. 매 순간 그 경험만이 실제인 거예요. 그러면 찰칵했어요. 그 다음 찰칵? 그 다음 찰칵 되면 앞에 찰칵은 없어요. 앞에 찰칵은 없는 거예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워낙 빨리 찰칵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되는 것 같아요.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매 순간 전부 다 찰나적이 나타 사라지. 시간이, 어떤 것도 시간이 없어요. 그럼 매 찰나에는 온 우주가 그 한 찰나에 동시에 일어나고 사라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찰나에 온 우주라고 하는 것은 한 찰나의 한 사건일 뿐이에요. 지금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표현에 제가 자꾸 예,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도 그래요.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말도 그래요.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말도 사실은 맞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 소리가 어디서 온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간 것도 아니죠. 어떻게 일어났어요? 이게 소리를 어떻게 특정해요?
요찰나는. 자, 요거는 이미 우리는, 여기에는 수없는 우리의 인식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인식 경험이 아니.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수없이 빠른, 예를 들면, 카메라가 뭐라고 그래요? 사진을 착각 찍을 때 뭐라고 그래요? 256분의 1초라고 그러죠? 조리개가 열렸다가 닫힌 시간이 256분의 1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시간 개념이 시간이라 이 길이를 할 길이가 없는 시간에 그것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렇게 작동되는 거예요. 응? 그럼 움직임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움직임은 착식인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근데 보면요. 그래요. 그죠? 이 동그란 쇠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걸 가지고, 여기에 빛이 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밤에 보면은, 요런 게 움직이는 것 같죠? 요런 게 있는 것 같죠? 그런 게 없죠? 그거 같은 거예요. 이런 현상이 된 것이. 그러면 제가 인식하건 안 하건 이 우주는 계속 그런 드러났다 사라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라는 질문은 그럼 이상한 건가요? 왜 우주는 계속 그런 드러났다 사라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건가요? 그냥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또 없어요. 그것도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걸 굳이 이야기하려면, 예를 들면, 불안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불안정이 해소되기 위한 그런 작용이에요. 만약에 불안정함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그런 작용이 없고 아마 어떤 이런 현상들 모양도 없을 거예요. 그럼 그 불안정의 시작을 또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건가요? 시작으로 만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미 착각 속의 일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게 사람이다라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있을 때 그때 시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장 사실 어려운 문제가 바로 시작과 끝이라는 건데, 이 시작 끝이라는 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예요.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시작이나 끝은 없어요.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도대체 우주가 처음이 없고 끝이 없을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그게 착각 속의 일이에요. 있다, 없다라는 것도 이상한 거지만은, 있다, 없다라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뭐랄까, 우주의 시작이니 끝이니 하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은 그냥 생각 속의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예 시작 끝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빠졌기 때문에 이상하다. 어떻게 그것이 없을 수 있냐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런 생각에 빠졌기 때문에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불안정함이라는 건 왜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된 거예요? 예.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라고 하는 그것은 또, 그래, 예를 들면은, 봐요. 어떻게 해서 물이 있고 흙이 있어요. 물이 있고 물이라고 하는 현상과 흙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이게 있으면 불안정함이라는 것은 그냥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태양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럼 물과 흙은 누군가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선 현상적으로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온도가 달라지면은 기압이 달라지고 기압이 달라지면은 바람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럼 바람은 왜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는가? 그것은 그런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바람이 일어났죠. 또 바람은 사실은 달리라는 게 아니라 기압 차이가 해소되는 건데 바람이 있으니 또 다른 요인이 또 발생을 해요. 자, 온 우주는 항상 그러하니 그래서 우주가 어찌해야 된다 이런 말은 맞지 않고 원래 어떻다 이런 말도 맞지 않아요. 원래 그냥 지금 이게 그냥 원래예요. 그냥 원래예요. 지금 이게 원래와 현상이 다르지 않다. 하도 근원적인 걸 해서 표현하기 어렵지만 하여튼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표현할 수 있는 데까지 서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먹으면서. 네. 뭐 이해가 안 되면 끝까지 물어봐요. 네. 경향철학에서 얘기할 때 음양이 나뉘기 전후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뉘기 전에는 태극이 있고 태극은 뭐 무극에서 나왔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 불완전함이라는 거는 저는 그런 음양이 섞여 있는 태극의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럼 무극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모든 게 그 불완전함이 없는 있을 수 없어요. 단지 그는 상상 속에 생각 속에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러면은 불안정이다 표현했으니 불안정이 없는 완전한 안정은 그러면 있는 것 같죠? 그게 있어야 불안정이란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생각 속에 이런 거예요. 생각 속에 온전한 완전이라는 것은 안정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럼 불안정하다는 건 절대적인 게 되는 건가요? 상대적인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진리라 그래요. 왜? 만약 그게 없다면 우주 만물 만상은 이러한 현상이 없을 거예요. 어떤 현상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서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우주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없는 어떤 상태를 상정을 해서 그것을 안정이다, 불안정이 없는 거다, 그것을 무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극은 실제가 아니라 그냥 생각 속에 있기 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음양. 음양은 현상적으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 현상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현상을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양이 강해지면 음이 그런데 그것이 더 강해지면 다시 양이 쇠퇴해지고 음이 강해지고 라고 하듯이 오늘 우주 모든 작용은 그렇게 그런 현상은 그렇게 작용돼 가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사람 수명도 마찬가지고 온 우주 만물 만상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아주 성해지면은 결국 그것이 다시 스스로 멸해지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은 자연 환경이 좋아져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어느 순간 더 이상 그 인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은 가만 현상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움직이더라라고 하는 현상에 대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무극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실제가 아니라 그냥 생각 속의 상견일 뿐이에요. 실제는 무극이다 이런 것은 없어요. 즉 안정이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면 불완전한 상태가 안정화 되려고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는데 그럼 결국에는 안정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진자처럼 계속 왔다 갔다 자, 어느 한 현상은 안정화되지만은 그 와에 또 어느 한 현상은 다시 불안정이 야기돼요. 이걸 안정화시키는 대신 불안정이 또 그럼 그 불안정이라면 그것이 또 안정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 과정에 또 불안정이 약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현상은 안정화돼 가지만은 그러나 결국엔 다시 또 불안정이 야기되고 불안정이 야기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안정이라는 것은 끝이 없이 일어나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체가 있던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게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중국에 하면 음양, 뭐 태극 이론인가 뭐 음양 이론인가 뭐 그런 것인 거고, 그리고 가령 사람이 괴로움이 약이 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치인 거고 그래요. 거기에 인위적으로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한다 라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끝없는 이 사람이 인식되기에 끝없는 불안된 상태가 더 계속될 뿐이에요. 이제 다른 얘기 하죠. 그러면 이제 수행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성장 상태 말씀하시고 뭐 함 없는 함 말씀하시고 저는 일단 이렇게 그냥 작용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냥 제 생각이 개입하지 않고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있어 보려고 이제 명상을 하면 거의 계속 졸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소리에 또 안 졸고 소리에 일어나는 현상을 제대로 느끼려고 또 집중을 하게 되면 또 이거는 또 제 작용이 제 의지가 또 반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수행을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되는 건지 그 방법이 네. 수행에는 어떻게 하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졸림이라고 하는 것이 졸리지 않는 어떤 상태가 되는 게 수행이 아니에요. 졸리면은 졸림이 알아진다라고 하면 졸리면 졸린다라는 것이 알아지는 그 상태 그대로를 수행이라고 그래요. 네, 그럼 알아져야 되는데 이제 제가 모르고 잠이 든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잠에 빠지는데 그럼 내가 지금 졸음이 오는구나. 그걸 계속 깨어있기 위해서 또 방법이 자, 깨어있으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규정하지 않고 경험되는 그대로를 깨어있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잠이라는 것도 깨어있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규정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은. 그러니까 앉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음이란 잠에 빠지지 않는 어떤 상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잠들지 않는 상태만 깨어있음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들지 않는, 깨어있으면 잠들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런 현상 저런 현상일 뿐이에요. 일어나는 현상 중에 그냥 그런 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어 있으려고 졸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것은 이 성장 상태나 깨어있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꼭 잠들지 말아야겠다 그런 걸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잠이 안 오더라도 계속 깨어있지 않은 상태니까 지금도 지금 깨어있지 않는 상태라고 규정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깨어있음이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깨어있음을 상정을 해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깨어있다, 안 깨어있다라고 지금 분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깨어있음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먼저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깨어있음이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도대체 그럼 깨어있음을 뭐 어떤 것을 깨어있음이라 생각하느냐? 자기 기준으로, 자기 관념으로 깨어있음을 규정해놓고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깨어있음이라는 것이 잠이라고 하는,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 잠이라고 하는 상태와 잠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잠이라고 하지 않는 상태여야 깨어있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그 깨어있음하고는 다른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각자 깨어있음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고 있는 것인 거예요. 그냥 깨어있으면 그냥 간단해요. 그냥 간단해요. 지금 느껴지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그냥 들리는 그대로예요. 알미라고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중에 그냥 이 보임 이게 알미고 들림 이게 알미. 단지 그것에 대해서 가령 이 어디서 읽은 내용, 들은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뭐라고 해석하거나 규정하거나 단정하거나 그러지 않는 상태. 그래, 그것은 그런 말인가라고 하는 생각과 들림하고는 연결시키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들림은 들림이고 생각은 생각이고 보임은 보임이고 각자 경험이 각자 따로 경험되는, 그래서 경험끼리 서로 연결시키지 않는 그런 상태를 깨어있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과연 우리가 그렇다라고 알아지고 안 알아지고 하고도 별개예요. 정말 깨어있음이란 지금 깨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은 어떤 들림이라는 경험 또는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하나의 생각의 내용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대로 규정해버리면은, 깨어있다고 규정해버리면 그것은 이미 생각 속에 빠짐으로써 깨어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깨어있음은 이제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노력이 없어진 때, 그런 점검하려고 함이 없어졌을 때, 깨어있음이라는 말까지도 잊혀졌을 때 사실은 진정한 깨어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다른 관념도 없을 때,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어떻게 한다, 어떻게 되려고 한다, 이런 관념도 없을 때, 뭐 그런 관념이 없더라도 그것은 그냥 하나의 경험일 뿐일 때, 저런 나무잎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고 하는 그렇지만 우리 나무잎에 대해서 별로 이건 이렇다 저렇다 규정하지 않죠. 그와 같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그냥 경험되는 상태에 있을 때, 그럴 때 그런 경험 상태에 대한 표현이 깨어있습니다, 성장 상태다, 중도다, 도다 라고 하는 것일 뿐이에요. 수행이다 라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 바라는 마음이 없어질 때 깨어있을 수. 예. 자, 도대체 뭘 바라는 마음이라고 그러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는 해석이 없는 상태. 예를 들면 뭐예요? 지금 수박을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있어요. 이러니까
미지근해. 시원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시원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그냥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종의 바라는 마음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이 시원한 수박을 먹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생각의 내용이에요. 뭔가 요게 이렇게 느껴지니까 어떤 뭔가 이 시원한 것에 대한 어떤 뭐 끌림이라고 그럴까, 일종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에너지니 뭐 기니 또는 뭐 끌림이니 뭐 충동이니 뭐 어떤 말로 표현해도 하여간 뭔가의 어떤 그런 이 느껴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느낌의 일어남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생각의 내용이 그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해석 말고 그냥 뭔가의 충동이 느껴지는 바람이라는 것도 뭔가 그러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어떤 충동 또는 어떤 기운 같이 뭔가 끌림과 같이 뭐 이런 것이지, 바람이라는 말도 그런 표현이고 생각의 내용이지 경험되는 사실이 아니죠. 바람이라는 그런 경험되는 사실은 없죠. 자,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먹고 싶다라고 이렇게 경험이 돼요. 자, 자꾸 배가 고프면 눈이 자꾸 이렇게 끌리듯이 자꾸 그렇게 자꾸 예를 들어 시장에 가서 내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자꾸 빵집이라든가 자꾸 눈이 돌아가죠. 눈이 돌아가요. 자, 먹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눈이 돌아가게 되는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 또는 그런 어떤 배고픔에 의해서 그런 충동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자꾸 그냥 그런 끌림, 그런 자극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자극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먹고 싶은 마음, 또는 뭐 끌리는 마음, 뭐 바라는 마음이라고 해석하는데, 이것은 생각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돌아가는 요것이, 요러한 것이 알아지는 그대로 이것을 깨어있으라 그러지. 그럼 요것이 없는 상태에 되는 것이 깨어있음이 아니라, 요게 느껴지는 것이 느껴지는 그대로가 깨어있음인데, 이것을 바라는 마음이라고 규정하는, 해석하지 않는 그것을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름을 그럼 붙이면 또 안 좋다고 해석을 하면 안 되나? 자, 어쨌든 이름이라는 것은 경험에서 이름 붙여짐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 이름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지요. 그 이름으로 이것을 다 규정할 수 없이 그냥 부른 거니까, 그냥 그 이름이 생각나는 것은 그 이름이 생각나는 거고, 요 경험은 요 경험이에요. 요 두 개를 연결시키지 않고, 여기서 그냥, 그것을 그냥 그렇게, 예를 들어 뭐 이름처럼 뭐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경험이고, 요거는 요걸 뿐인. 그러니까 이름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죠. 이름으로 요 경험을 규정하지 않으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것은 그건 중도고 깨어있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눈이 돌아가고 또 어떤 냄새가 들어오면 집이 꼴칵 넘어가는, 들어오면 자꾸 눈이 돌아간다든가 뭔가 끌리는 이 느껴짐, 이것을 뭐 에너지니 뭐 기운이니 기니라고 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그런 것도 아니. 응? 그것이 그냥 느껴지는 느낌 그대로 이것을 바라는 마음이니 뭐 식욕이니 라고 규정하거나 해석한 게 아니라, 이거는 식욕도 아니라 그냥 그러한 그냥 작용,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그 경험되는 그대로의 상태, 다른 그것을 갖다 기존에 들은 뭐 이거는 식욕이니 성욕이니 뭐 바라는 마음이니 뭐라고 요런 기존에 들은 말로 이걸 규정하지 않는, 그 이름으로 이것을 한정시키지 않는,
요 그냥 느낌은 그냥 요 경험 사실은 경험 사실이고 요것을 그렇다라고 하는 요 또 표현 이름은 이름이고 요렇게 경험된 상태를 깨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근데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이름의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그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머문이 없죠. 붙잡음이 없죠. 그렇게 경험된 상태를 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송장 상태가 되려고 함이 아니죠. 그렇게 경험된 그런 경험 상태를 송장이라 그래요. 송장 상태라 그래요. 송장 상태는 어때요? 들으려고 함도 없고, 보려고 함도 없고, 해석하려고 함도 없고, 생각하려고 함도 없죠. 그런 상태 어때요? 그냥 일어나고 사라짐만 있죠. 들림만 있지, 들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연결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이 나도 생각의 일어나고 사라짐만 있지 그것을 연결시키는 이런 것이 없죠. 매 순간 경험 그것만 있죠. 생각작용과 들림작용은 다른 작용이죠. 왜 그래요? 자,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가 무슨 소리다라고 하는 것은 들림이 있으니까 무슨 소리다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새 소리가 들려 하는 것은 새 소리로 들린 게 아니라 들림이 있는데 들림을 새 소리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소리라도 이거 새 소리가 지 소리인가? 다람쥐 소리인가?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들림은 똑같았지만은 다람쥐 소리인가? 새 소리인가는 다 다르죠. 근데 통상 우리는 그냥 새 소리가 들었다 그러는데 새 소리가 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어떤 소리의 들림이 있었고 들림이 있는 소리에 대한 소리 들림이 있으니까 새 소리라고 하는 생각이 나는 거죠. 이 두 개는 작용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가 들렸어도 사람에 따라서 새 소리라고는 생각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이건 다람쥐 소리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성능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작용이에요. 애초에 새 소리로 들었다면 모든 사람이 귀에 모든 사람이 다 새 소리가 들었다 그래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우선 이 귀신 소리라고 그러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새 소리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작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작용이 동시에 알아진다라고 하거나 또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도 이것을 규정하거나 이러면은 그건 깨어있음이 아니고 송장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려고 함이 없죠? 있으려고 함도 이 송장이 아니에요. 송장이 뭐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단지 들림이 있을 때는 들림만 있고 즉 그 들림이 있을 때는 들림만 있다는 말도 이상하죠. 왜냐면은 그렇게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찰나지간에 모든 것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예요.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규정도 단정도 없어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예요. 이것은 말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경험 상태구나 라고 이렇게 스스로 확인이 돼야 돼요. 깨어있을 때 선생님께서 호흡이 먼저 이렇게 느껴진다고 말씀을 하신 걸 들은 적이 있는데 명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한 20분 정도 있으면 계속 생각에 끌려다니다가 좀 이렇게 고요해지는 때가 오고 저는 호흡보다는 심장박동이 어느 순간 알아지는 상태가 오더라고요. 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호흡이 알아지냐 그래서 반드시 호흡이 알아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들림은 그냥 매 찰나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새 소리가 있으면 새 소리가 있다가 뭐 이 소리가 있으면 이 소리가 있다가 저 소리가 있으면 저 소리가 있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일정하거나 규칙적이거나 이러진 않죠. 그런데 호흡은 어때요? 사실은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특별히 어떤 것을 알려고 함이 없으면은 특별히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함이 없으면은 당연히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알아져요.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짐이 알아지죠. 움직임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알아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것이 알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것이 먼저 알아져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심장박동으로 알아질 수도 있어요. 뭐든지 알아지는 그대로지 뭐가 알아진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호흡이 그러하기 때문에 누구든 호흡이 알아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반드시 호흡이 먼저 알아져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호흡이 계속 알아져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심장박동이 알아지는 상태가 그 상태가 깨어 있던 상태였는지 그게 궁금해요. 뭐 심장박동뿐만 아니라 어떤 거든 그냥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느끼지면 느끼지는 그대로라면은 깨어 있습니다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상태인 거예요. 즉 깨어 있으려고 함도 아니요, 뭔가를 유지하려고 함도 아니요, 규정하려고 함도 아니요, 어떤 함도 없이 단지 경험될 뿐인 상태라고 한다면 깨어 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 거예요. 근데 깨어 있으면 그때는 의식이 없는 상태. 근데 지금 나는 깨어 있으라고 하는 상태라면 그건 깨어 있음이 아니다. 이미 깨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머물고 있는 상태로서 규정하고 있는 상태와 같기 때문에 깨어 있음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머릿속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머릿속으로 정리해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실제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경험 상태를 깨어있으면 하는구나, 라고 거꾸로 자각이 돼요. 그렇게 알아져요. 뭐가 알아져야 된다 이것도 없어요. 하여튼 뭔가 들림이 있거나 느껴짐이 있거나 어떤 것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함에 알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냥. 그럼 그 자각은 지금 동시간에 자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났던 경험이 자각이 되는 건가요? 항상 자각이란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그것만이 자각이 될 수가 있어요. 경험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 사실이 아니에요. 자각이라는 것은 경험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지금 이 순간, 경험 순간의 일이, 경험 순간의 일을 자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경험 순간의 일이 아닌 생각 속의 일은 자각이라 그러지 않아요. 지금 제가 깨어 있는지 안 있는지 현재 계속 알 수 있다는 건가요? 당연하잖아요. 아니, 현재는 모르죠. 현재는 아예 깨어있다 아니다라는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그런 거예요. 단지 뭐예요? 지금 들림이 있죠. 보임이 있죠. 뭔가 느껴짐이 있죠. 그냥 그 상태지. 근데 느껴짐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경험 상태죠. 들림이라는 것도 지금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들린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들린다라고 이렇게 알아요? 그냥 들림일 뿐이죠. 들림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죠. 바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음이라는 하는 것도 지금 이 순간 깨어있음이라고 이렇게 의식되는 경험 상태가 아니에요. 그건 깨어있음이 아니에요. 깨어있음을 이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생각에 빠진 상태. 생각 속의 일로서 깨어있음이 아니에요.
저는 소리가 들리면 들리는구나, 뭐 느껴지면 느껴지는구나, 이거를 계속 인식하려고 깨어있는 게 그런 건 줄 알고. 근데 뭐예요? 인식하려고 하면서 이미 인식되고 난 이후의 일 아닌가요? 네. 이미 인식된 걸 갖다 인식하려고 하는 그 꼴 아니에요? 네. 응? 안 그래요? 이것은 인식하고 안 하고가 이미 들렸어요. 근데 들림을 알아차리려고? 인식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들림이 없는데 들림을 인식하려고 하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럼 이미 들림이 있는데 들림을 인식하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계속 지난 걸 그러면 저는 곱씹고 있는 거예요.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는 앞으로 그렇게 되려고 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자, 들림을 인식하려고 또는 알아차리려고 한다는 것은 들림이라는 것은 이미 일어나고 난 이후로서 맨날 뒷북치고 있는 꼴이죠. 그런데 들림이 사실은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소리고 이 끝났어 이미.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벌써 들렸다는 생각을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꼴이죠. 그래서 그건 사실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수행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예. 경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경험됐죠. 그냥 들리고, 그냥 보이고, 그냥 느껴져요. 바로 그렇게 그냥 느껴지고, 보여지고, 들리고, 알아지는 그대로. 그리고 생각도 그냥 일어나고, 그냥 알아지고, 그냥 그대로. 하여튼, 그것을 서로 연결시키지 않고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새소리가 들린다라는 생각이 나지만은 들림하고 새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선 같은 게 아니죠. 응? 자, 그러니까 새소리가 들린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림이 새소리를 규정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일어나도 그렇다고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그냥 경험 상태고 이것도 그냥 들림도 경험 상태예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야, 정작 뭐 소리가 안 들렸어? 만약 누가 이야기하면, 새 소리 같은데? 근데 잘은 모르겠어. 나는 새 소리라고 생각이 들던데? 들림이 새 소리를 규정하진 않죠. 그냥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경험이고, 들림의 경험이 각자죠. 바로 이러한 경험 상태를 깨어있음이 삶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매치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동으로 매치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이 당연히 새소리로 들린다는 착각 무지 속에서는 자동으로 되죠. 그러나 그것이 이해가 되면은 그렇게 들리기는 하지만, 경험적으로 들리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죠. 당연히 새소리로 들리는 것 같지만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른다는 거죠. 그 짧은 그 찰나에 구분되지 않는 찰나이지만은 그것이 다르다는 그 이해가 있죠. 그 선생님은 의식하지 않아도 이 생각과 이게 별도라는 게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왜? 그럼 평상시에는 아예 새소리다는 생각이 떠오르고 들리면 있을 수도 그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새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하지만 누군가가 물으면은
새소리로 들리던데, 그런데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이게 이제 실제로 그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면 혼자 계실 때는 이게 들리는 소리를 새소리라고 연결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그대로니까. 연결하고 말고 이런 것은 없죠. 새소리라는 생각도 떠오르긴 하는데. 떠오르는 그대로죠, 그것도. 떠오르는 그대로 그냥 들림도 있고, 아예 새소리로 들린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의 경험이었죠, 그냥. 근데 그냥 그렇게 지나가죠. 매 순간 그냥 그러해요. 그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자격이라고 그 순간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더라도 그 순간에 그것이 다른 거다 아니다라고 해주지 않더라도 하나다라고 규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누군가가 물으면은 누군가 대화 속이나 또는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건 그렇게 들리긴 했는데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죠. 이게 규정이 그러니까 저는 자동으로 되는데 이게 어떻게 안 될 수 있는지가 이해가 한 번에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그 뒤로 쭉 그래요. 자동으로 돼요. 당연히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돼요. 저 또한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되긴 해도 가령 새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돼도 사실은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은 다 경험에서 다 자동으로 돼요. 내가 그렇게 하고 뭐 적용해주고 모든 우리의 경험 상태는 다 그렇게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되는데 그러나 가령 예를 들어서 당연히 그것은 새소리로 들렸다라는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 그것은 다른 거라는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죠. 한번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경험적으로 다른 이해가 되면은 들리기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들려요. 똑같이. 이치를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들리는 경험 상태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달라요? 그 다음에 가령 어떤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지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은 새소리를 아예 들은 걸로 그렇게 경험됐다라고 규정이 일어나고 그 이해가 있는 사람은 새소리가 들리기는 했는데 그 소리가 그 소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확실치 않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대화를 하게 됐다든가 이럴 때 야, 조금 전에 무슨 소리가 들렸어?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새소리를 들은 사람 넘어가죠.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새소리였다라고 규정함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야, 조금 전에 무슨 새소리 들렸어? 라고 규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데 그 두 사람도 똑같이 들리는 그 순간에는 똑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규정하지 않으려는 것도 내가 규정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것도 자동으로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런 이해의 경험이 있으면은 그것도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규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에 의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될수록 그것은 그냥 생각 노름일 뿐이에요. 그냥 생각 속일 뿐이에요. 전부 다 아예 그냥 깨어있는 거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이해는 어떻게 해야? 자,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요. 당연히 새소리로 들렸다라고 당연하고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새소리가 들렸다고 할 수 있냐. 지금 소리는 똑같이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쥐소리냐 다람쥐 소리냐 새소리냐 라고 하는 이런 경험들은 있죠. 똑같은 경험에 대해서 얘가 달라도 서로 들리는 데 대해서 똑같이 지금 이리 앉아서 똑같이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차 소리다 어떤 사람은 사람 소리다 이게 다 다른 경우가 있죠. 네. 그러니까 들리는 것이 차 소리였다면은 모든 사람이 다 차 소리로 들렸을 텐데 들리는 소리는 소리고 소리에 대해서 차 소리다 사람 소리라는 것은 다른 자격이기 때문에 이 소리에 대한 의견은 다르죠. 자, 여기에 대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예 새 소리로 들린 게 아니라
소리라고 하는 어떤 들림이 있고 들림에 대해서 새소리라는 이 생각이 났구나. 그러니까 들림이 있으니 생각이 일어났는데 이 새소리는 새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사람이 없으면 새소리는 소리는 똑같이 들려도 새소리라는 생각이 안 일어나겠죠? 아, 그러네. 그러니까 새소리다, 차소리다는 것은 소리에 대해서 그런 것은 똑 들리기는 한꺼번에 들리자마자 새소리다, 차소리다 꼭 그냥 그대로 들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네. 들리면 들림이고 생각은 생각이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당연히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그러네. 맞아. 친구들끼리 어디 뭐 밤에 어디 갔다든가 했을 때 무슨 소리가 들리면 친구들끼리 다 의견이 야 들린 소리가 뭔 소리냐? 방금 뭔 소리지? 라고 해서 의견이 다 다른 그러니까 들리면 똑같이 다 들려서 귀에 와서 닿는 소리는 다 똑같이 들렸을 때 소리 파동이나 뭐 이런 것이 귀에 와서 닿는 것은 다 같았을 텐데 무슨 소리다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슨 소리다라는 소리 내용에 대한 거와 들림은 별개됐구나 라고 하는 이런 자각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각은. 그래서 그 자각에 진짜 그런데라고 이것이 분명히 자각이 되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진짜 나는 그거 무심코 넘어갔는데 진짜 그런 경험들이 바로 그런 증거였네 라고 해서 경험을 분명히 알아지면은 그러면 그것을 암기하고 다르다라고 뭐 이럴 필요가 없이 그 경험에 의해서 다음 순간 두 개가 한꺼번에 붙어버리게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 그것 또한 자동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당연히 새소리라고 들린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당연히 그냥 새소리로 들렸다고 착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 세우는 거예요. 야 새소리인데 뭐 서로 싸워서 앉는 거예요. 아닌데 다람쥐 소리인데 라고. 지금 이 말씀은 전 이해를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친구들하고 그러겠지. 그렇지 분명히 그래. 그럼 그게 이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조건에 대해서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렇구나라고 확인된 그것을 이해라고 해요. 그러면 그걸 암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말이 일리가 있고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워낙 이제 개념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또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은 그것을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한의학에 가는 수많은 이론과 똑같은 하나의 이론이 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또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지금 이번에는 여기까지 합시다. 자, 이제 녹음했어요? 네. 자, 한번 산책도 하면서 한번 들어보고, 우리 저녁 없는데 어떻게? 네, 괜찮습니다. 대신에 뭐 라면도 있고 뭐 먹을 거는 많으니까 뭐든지 꺼내 먹으면 돼. 저 창고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아마 다 안내도 다 써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돼.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 그럼 다음 대화는 8시. 오늘 밤. 8시 하고, 그때 대화 한번 하고,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가지고 한번 들어보면서 다시 어떤 의문이 난다든가 미흡한 점이 있으면은 8시부터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뭐 산책을 해도 좋고, 뭐 요 앉아서 자선을 해도 좋고, 누워있어도 좋고, 뭐 마음대로 하면 돼요. 남 눈치 볼 거 없어요. 그래.